자, 1번 문제는 P이면 나Q가 참이면 이렇게 표현하고 거짓이면 이렇게 표현한대요. 자, 집합 PQR의 관계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대. 그때 옳은 것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기억을 풀기 위해서 이 상태로 풀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런 표현이 더 쉬우니까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이와 같은 형태로 바꾼다면 뭐가 되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따라서 이것들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본 거야.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닌가요? 그림으로 확인했을 때 Q의 여집합이 P를 포함하잖아. 따라서 얘는 틀렸지. 자, 그 다음에 니은 P가 R의 부분집합이 아닌가요? 아니죠. 맞네요. 자, 그 다음 여기 얘가 맞다는 거는 우리 뭐로 생각하자?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좋겠지. 얘랑 똑같은 거니까 Q가 R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돼, 안 돼? 되죠. 따라서 정답이 니은 디귿이다. 자, 이번 문제는 이 U가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이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자, 이와 같대요. 그때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A가 0일 때 P는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A가 0이면 이 차변이 0이죠. 그럼 0이 0보다 작다. 돼, 안 돼? 되지 않잖아. 따라서 P는 뭐가 된다? 공집합이 돼요. 성립할 수 있는 X가 없으니까. 따라서 얘는 틀렸고요. 자, 니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일 때 이런 관계를 만족하냐 물어봤어요. 직접 해보면 됩니다. 자, 니은은 A가 0보다 크면 이거 어떻게 되지? 수직선으로 표현하게 되면 1과 2 사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B가 0이면 X가 0보다 큰 거니까 요렇게가 Q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P가 Q의 부분집합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 니 맞고요. 자, 디귿 A가 음수래. A가 음수면 P가 어떻게 돼? 지금처럼 나오겠죠. 그리고 B가 3이래요. 요렇게 있겠네. 됐어요. 그때 뭘 만족한다?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래. 근데 이것보다는 뭐가 더 쉬울까? Q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인지 조사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Q의 여집합 어떻게 돼? 얘가 아닌 거지. 그래서 여기 색깔 칠하고 이렇게 가는 게 Q의 여집합이죠. 이 Q의 여집합이 이 P에 포함이 돼요? 안 되죠. 따라서 이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자, 3번 문제는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 직선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K가 있대. 이 직선 위에 어떤 점 P에 대하여 각 APB가 90도가 참이 되도록 하는 종수 K의 개수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이 두 개의 점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됐어? 그때 각 APB가 90도가 된다는 얘기는 P가 뭐 요런 점 P가 가능한 점이죠. 이 P를 다 모아놓으면 원이겠죠. 왜냐면 우리 원에서 어느 한 지름을 잡고 나머지 한 점을 잡았을 때 항상 몇 도가 나와요? 얘가 지름이면 90도가 나오지. 그러니까 선분 AB가 있고 각 APB가 직각이 되려면 그 P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는 점이 돼야 돼요. 이거 예쁘지 않으니까 좀 지워놓고 다시 해볼게요. 이 원 위에 점 P가 있는 거야. 다만 P가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90도가 안 나오니까.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랑 얘를 빼고 다 돼요. 그래서 P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이 부분이야. 얘랑 얘를 빼고. 근데 이 점 P가 어디 위에 있대요?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지. 이 직선은 기울기 몇이다? 마이너스 3짜리인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짜리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이 뭐 요렇게 있을 때 점 P가 요런 점에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K에 따라서 이 직선이 움직이잖아. Y 절편이 변하니까 제일 밑에 내려갔을 때가 언제야? 접할 때겠지. 이렇게 제일 위로 올라갔을 때가 이렇게 접할 때겠지. 얘보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 그 만족하는 P가 없는 거잖아요. P가 존재하려면 위쪽에 접하거나 아래쪽에 접해야 돼요. 물론 이 점에 접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자, 우선 접할 때 K값 구해보자. 이 원의 중심 어떻게 되지? 이거 두 개의 중점이니까 몇 나와요? 마이너스 1,2가 되지. 그리고 요 K 어떻게 구하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랑 뭐랑 같다? 반지름이 같은 거지. 지금 반지름 몇 나와요? 3분 AB의 길이가 루트 1에서 마3 뺀 다음에 제곱하게 되면 16, 4에서 0 뺀 다음에 제곱하면 16이니까 4루트 2죠. 그러니까 지름이 4루트 2면 반지름은 2루트 2가 되겠지. 따라서 요때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k인데 얘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요.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꿀 수가 있고 마이너스 1,2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10분의 절대값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 더하기 k 얘가 나오고요. 이 값이 몇 나온다? 반지름 2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정리해보자. 절대값 k 플러스 1은 곱하면 나와요? 2루트 20이죠. 따라서 k 더하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5인가요? 그럼 k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더하기 4루트 5이거나 k는 마이너스 1 빼기 4루트 5가 되겠지. 여기 앞에 마이너스 1 더하기 4루트 5는 여기에 접할 때 됐을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빼기 4루트 5는 여기에 접할 때야. 그리고 선생님 말했지, 여기서 접하면 어떻게 돼?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접하는지 안 접하는지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이 기울기가 1이죠. 왜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 몇 나오니까? 1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접하는 기울기 몇 나와?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만약에 여기서 접한다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이 기울기 1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몇이래? 마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접할 수 있다 없다? 없단 얘기야. 알겠어요?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럼 기울기 마 3짜리는 이쪽에 접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 접하는 거. 됐어요? 따라서 K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빼기 4루트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 더하기 4루트 5보다 더 작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원과 뭐하니까? 만나니까. 그럼 그때 뭘 물어봤지? 정수 K의 개수 물어봤지. 이 마이너스 4루트 5는 대략 몇 점 xx야? 마이너스 루트 80이니까 4루트 5가 루트 80이죠. 얘가 8.xx죠. 그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8.xx 뭐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 9.xx 이거죠. 그 여기는요? 마이너스 1에다가 8.xx 더해봐. 그럼 7.xx 이거지. 괜찮을까요? 그럼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마이너스 9부터
쭉 해서 몇 가지?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9부터 7까지. 그럼 이거 몇 개다? 17개 나오겠지. 자, 4번 문제는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이 있대요. 자, 이 조건에 대해서 명제 p면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m의 최대값을 스몰 a, 최소값을 스몰 b라고 할 때 마이너스 8ab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얘를 만족하는 x값 또는 범위가 뭐 라지 p라고 합시다. 이 라지 p가 이 라지 q에 뭐가 돼야 돼? 부분 집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얘는 몇 차 부등식이에요? 4차 부등식이고 얘는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지. 자, 얘는 복잡하고 얘가 좀 간단하지. 그럼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정이 복잡하고 결론이 간단할 때는 뭘 이용하자? 대우 명제를 이용하면 편리해. 그래서 얘를 대우 명제로 쓰게 되면 Q의 여집합이 이 P의 여집합에 포함해야겠지. 그러면 Q의 여집합이라는 게 뭐야?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 0 이상이 되는 게 이 Q의 여집합이죠. 그럼 뭐가 되죠? X가 1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3이야 이거지. 얘가 어디에 포함해줘야 돼? 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P의 여집합이 뭐가 돼? 이렇게 나오지. 여기에 포함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이 범위에서 0 이상이 되어야만 얘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 아, 따라서 뭐다? 이 범위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m이 0 이상이 돼야 돼요. 얘가 어차피 똑같이 얘가 나오니까. 아, 따라서 이 범위에서 얘를 항상 만족하려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근의 분리를 이용하자. 자,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봐.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봐. 그러면 1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고 마3은 한 이쯤에 있어야겠지. 됐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위쪽에 있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판별식이 0 이하가 되면 항상 이 범위에서 얘를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성립해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보자. 계산하시면 판별식이 b의 제곱 빼기 4ac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0 이하면 항상 성립해. 그럼 m이 어떻게 돼요? 0 이상 4 이하이지.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케이스는 이처럼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니까 얘를 부정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 뭐가 돼? m이 0보다 작거나 m이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 자, 두 번째, 이 함수를 y는 fx라 할게요. 그러니까 이 식을 fx라고 한다면 f-3이 0 이상, f1이 0 이상 얘가 되겠지. f 마삼 집어넣어봐요. 9 더하기 3m 더하기 m이니까 9 더하기 4m이죠. 얘가 0 이상이 돼야 되고 f1이 0 이상이니까 1 집어넣게 되면 1 나오니까 성립하는 거지. 얘는 당연히 성립하고. 아, 따라서 이거 하게 되면 m이 뭐가 돼? 마이너스 4분의 9 이상이 나오지. 그 다음 세 번째, 축의 위치도 조사하셔야 돼. 이거 축이 어떻게 돼? 2분의 m이잖아요. 요 2분의 m이 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겠지. 그럼 m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뭐가 돼요? 바로 안 나오면
수직선을 그려서 해볼게요. 요거 마이너스 6과 요거 이 사이. 여기 0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0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여기 마이너스 4분의 9 이상이지. 마이너스 4분의 9가 여기 있죠. 얘의 이상. 이 세 개의 색깔을 동시에 겹치게 하는 게 어디야? 이 부분이지. 따라서 뭐가 돼? m이 마이너스 4분의 9 이상 0 미만. 이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이거 또는 얘가 되겠지. 그리고 이 또는은 합집합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바로 연결할 수 있죠. 얘는 0을 포함하지 않지만 얘는 0을 포함하니까. 그래서 m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9 이상 4 이하. 얘가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이 몇 나온다? 마이너스 4분의 9 나오고 최대값 몇 나온다? 이렇게 4가 나온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5번 문제.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지. 자, 여기 이 문장을 내가 이 화살표 관계로 표현하게 되면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성립해야 돼. 근데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은 돼, 안 돼? 안 되겠지, 이게. 됐을까? 자, 이 기억부터 보시면 A 교 B가 A라고 하는 거는 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지. 자, 그리고 A 빼기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여기 마찬가지로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왼쪽이랑 오른쪽이 아예 똑같잖아. 그래서 오른쪽도 가능하고 이 왼쪽도 가능하지. 그럼 어떤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됐어? 자, 그 다음에 니은 A가 B 합집합 C의 부분 집합이래. 자, 우리 저 부분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얘를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되면 됐어? 물론 A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부분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부분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 그럼 이런 그림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오른쪽 돼, 안 돼? 이 A라는 집합이 무조건 B의 부분 집합이거나 C의 부분 집합이 돼야 돼요? 그건 아니지. 각각의 부분 집합이 아니어도 이 합집합에 포함될 수 있잖아. 아, 그래서 이 오른쪽은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자, 왼쪽으로 가는 건 A가 B의 부분 집합이거나 A가 C의 부분 집합이면 B 합집합 C의 항상 부분 집합 되는 거죠. 아, 따라서 얘는 가능하겠지. 자, 근데 디귿 절대값 A 빼기 B가 절대값 A 빼기 C보다 작대요. 이거 오른쪽 돼, 안 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걸 증명할 때 막 수식적으로 증명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지금처럼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직접 판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B가 0이고 C가 3이면 요 관계식을 성립하지. A 빼기 B가 1이고 A 빼기 C가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 C였으니까 얘가 더 크잖아. 이런 예시일 때 얘가 성립하지만 이거 돼, 안 돼? 되진 않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거 볼게요. A, B, C의 대소관계가 지금처럼 같으면 얘가 어떻게 돼? 음수죠. 얘도 뭐가 돼? 음수지. 둘 다 음수니까 절대값 벗겨질 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더하기 C. 지금처럼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사라지고 B가 C보다 작다. 뭐야? 요 조건일 때 이거 성립해, 안 성립해?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요 디귿은 이 왼쪽으로 가는 건 이거 맞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리을. 이 리을도 좀 중요해. 우리 수학 상에서 많이 했는데, 자, 얘는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지가 않죠. 그러면은 내가 완전 제곱식을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각각을 제곱했더니 0 나왔어. 그럼 B가 몇 나와야 돼? 다 0 나와야겠지. 그래서 B가 몇 나와? 0 나오죠. 그 P가 0이니까 A가 몇 나와? 0 나오지. 그래서 A랑 B가 모두 0 나와. 이해됐을까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식을 바꿀 수 있어야 돼.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좀 심화 편에서 알려줄 거고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를 보면 A랑 B가 모두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는 거 아예 똑같으니까 가능하고, 왼쪽도 뭐야? 아예 똑같으니까 가능해. 그래서 기억과 리을은 뭐야?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이 조건에 맞는 거니까 정답이 이제 니은과 디귿이 된다. 자, 6번 문제는요,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이어갔대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종수 K의 합을 물어봤어요.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거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을 볼게요. 자, 얘를 만족하는 이 진리집합 뭐가 있어요? 1밖에 없지. 제곱해서 0 이하 되는 건 0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는 x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라는 진리집합은 원소 2를 가져요. 됐어? 자, 그리고 얘의 진리집합을 내가 Q라고 했을 때 이 Q가 어떻게 돼야 돼? 요 P의 부분집합이 돼야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 Q가 공집합이 나올 때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 그럼 공집합 나오려면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판별식 쓰게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근데 종수라고 했지. 따라서 K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 이거 가능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Q가 1이라는 원소만 집합으로 가질 때 얘도 얘를 만족하겠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1이라는 원소 가질 때 K를 한번 구해보자. 자, 1 집어넣어봐. 그러면 2 마이너스 3K 더하기 7 플러스 2가 0이 줄게.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K 몇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근데 다시 봐야 돼. 무조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K가 마이너스 1일 때 얘의 실근이 뭐밖에 없어야 돼? 1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봐야 돼. 실제로 1이라는 중근을 갖는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1이 아닌 다른 실근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뭐가 되죠? 자, 이렇게 나오지. 이거 이 x 빼기 1의 제곱은 0이니까 K가 마이너스 1일 때 중근을 갖는 거지. 중근 갖구나. 따라서 이거 마이너스 1 가능하겠지? 즉 마 1, 마 2, 마 3을 더하면 정답이 되겠죠. 자, 7번 문제는 n이 2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루트 n의 제곱 빼기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래요. 쌤이 얘를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할게요. 여기까지가 조건이죠. 그 오른쪽이 결론이잖아. 우리 귀류법은 뭐야?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모순이 되는 걸 찾는 거지. 그래서 첫 시작을 루트 n의 제곱 빼기 1이 뭐라고 할까요? 무리수가 아니다 라고 먼저 설정해 볼게요. 무리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를 말하는 거야? 유리수인 것을 의미하고 있죠. 유리수는 어떻게 돼? 분수의 형태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루트 n의 제곱 빼기 1이 P분의 Q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P와 Q는
서로소인 자연수야. 자,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 봅시다. 그러면 n의 제곱 빼기 1은 p의 제곱분의 q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p의 제곱에다가 n의 제곱 빼기 2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q의 제곱이 나오지. 자, 요 식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요 p의 제곱이랑 q의 제곱은 어떻게 돼? 서로소죠. p와 q가 서로소인 두 자연수니까 각각을 제곱해도 어떻게 돼? 서로소가 되겠지. 됐어요? 따라서 여기 n의 제곱 빼기 1이 있지.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얘가 q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p가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따라서 n의 제곱 빼기 1이 q의 제곱이 돼야 돼. 그 말은 요 n의 제곱이 뭐가 된다? q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요 n이 존재하는지 볼게요. q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잖아. 첫 번째는 얘가 짝수라고 해볼게요. 자, k는 자연수야. 자, 그러면 n의 제곱이 어떻게 돼요? 4k 제곱 더하기 1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4k 제곱 더하기 1을 봤더니 얘는 2k 제곱보다는 크고 뭐가 작아요? 2k 더하기 1의 제곱보다는 작지. 얘는 4k 제곱이고 얘는 4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4k 제곱 더하기 1이 뭐 n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한번 n의 제곱 놓고 제곱이니까 얘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얘를 만족하는 n이 존재해야 하네. 얘랑 얘가 몇 칸 차이야? 한 칸 차이고 자연수잖아. 그럼 얘를 만족하는 n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모순.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q가 홀수라고 해보자. 자, 이 q 대신에 2k 더하기 1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n의 제곱이 뭐가 돼? 4k의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얘는 뭐의 제곱보다는 커요? 2k 더하기 1의 제곱보다는 크지. 그리고 뭐의 제곱보다는 작아? 2k 더하기 2의 제곱보다는 작죠? 그러면 얘가 지금 n의 제곱이니까 요 n은 어떻게 돼? 2k 더하기 1보다 크고 2k 더하기 2보다 작지. 얘가 자연수고 자연수인데 몇 칸 차이야? 한 칸 차이지. 그럼 얘를 만족하는 요 n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도 보다 모순이다. 따라서 가정에 대한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틀린 거죠. 얘가 틀린 거니까 얘는 맞는 말 된다. 자, 8번 문제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이 부등식 성립한대요. 이거 몇 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이지. 얘가 항상 0 이상이 되려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 이하가 돼야겠지. 요 x를 이 변수 취급하고 요 y를 상수 취급해서 내가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면 이 판별 써보자. 자, 절반의 제곱 ay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ac니까 by의 제곱. 괜찮아? 얘가 0 이하가 돼야 돼. 따라서 y 제곱하고 a의 제곱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요 y 제곱은요 항상 몇 이상이야? y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0 이상이지. 그래서 나는 뭐만 조사하면 된다? a의 제곱 빼기 b가 0 이하가 되는 a와 b의 순서쌍의 개수 찾자. 자, 지금처럼 나왔을 때 좀 어려우면 그냥 하나를 결정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얘는 a의 제곱이 b 이하인 거지.
누굴 결정할래요? A를 먼저 결정하든 B를 먼저 결정하든 상관이 없어. A를 먼저 결정해 볼게요. 자, A가 1일 때 B가 1 이상 10 이하죠. 자, 그리고 A가 2일 때 B는 4 이상 10 이하. A가 3일 때는요. B가 9 이상 10 이하고 A가 4면 만족하는 거 없지. 그래서 여기 몇 개? 10개. 여기는 7개. 여기는 2개 해가지고 정답 몇 개다? 19개가 나온다. 자, 9번 문제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증명할 때 가장 기본 원칙이 뭐라고요? 2개를 빼는 거지. 자, 그런데 그냥 뺄 수가 없을 때는 이렇게 제곱해서 빼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또 때에 따라서는 나누기도 할 건데 이 나누기는 사실 우리 수학하에선 잘 안 나오고 거의 대부분 이거 2가지 위주로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 한번 뺄 거야. 한번 해볼게요.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3AB를 빼보자. 그럼 얘는 뭐가 돼?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쌤, 이와 같은 식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우리 아까 배웠잖아. A 마이너스 2분의 1B의 제곱에다가 4분의 3B의 제곱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죠. 자, 얘는 실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항상 0 이상이죠.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이지. 그래서 이 값이 0 이상이지. 그 말은 얘가 얘것보다 같거나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이 맞다. 이렇게. 자, 니은도 해볼게요. 얘는 여기에서 이걸 그냥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곱해서 빼볼게. 자, 얘를 제곱하시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플러스 2 루트 절대값 AB 이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 뒤에 거 제곱하시면 2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자, 이렇게 나오지. 자, 얘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이죠. 이렇게.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 요 값이 0 이상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0 이하가 되겠지. 따라서 부등호가 이와 같은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있어야 돼? 이게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왼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자, 그 다음에 D것도 마찬가지로 자, 앞에 거 제곱해보자.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B 자, 이게 나오고 자, 뒤에 거 제곱해보자.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인데 이거 2개를 빼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온다? 2 절대값 AB 나오지. 그러면 이 값이 뭐야? 0 이상이잖아. 그래서 얘가 0 이상이니까 얘가 얘보다 같거나 크겠죠? 그래서 맞다. 자, 리을. 자, 리을은 뭐 제곱하지 않고 그냥 뺄게요. 자, 앞에 거 여기에서 뭘 빼자? 뒤에 거를 빼자. 자,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게 뭐가 되지?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의 제곱인가요? 따라서 이 값이 항상 0 이상이지. 그래서 0 이상이니까 이것도 성립하겠지. 자, 10번은 두 양수 x, y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양수 x, y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산술 기하를 쓸 수 있죠. x, y에 대해서 요 식을 어떻게 하고 싶어? 전개하고 싶지. 그 이유가 전개하게 되면 역수관계가 만들어질 것 같아. 그래서 전개하시면 1 마이너스 y분의 4x 마이너스 x분의 y 플러스 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5 마이너스
y분의 4x 더하기 x분의 y.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 식은 산술 기하에 의해서 항상 2 루트 4 이상이지.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이 몇 나와? 4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최소일 때 이 전체 값이 뭐가 되겠어? 최대가 되겠지. 아, 얘의 최대값이 몇 나온다? 1 나오는 거지. 얘가 4일 때니까. 따라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k가 어떻게 돼야 돼? 1 이상이 돼야겠죠. 얘의 최대값보다는 같거나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실수 k의 최소값은 몇 나온다? 자, 1이 나온다. 자, 11번은 n개의 양수 a1부터 an까지가 있대. 자, 얘에 대해서 f1 같이 나와 있고요.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걸 물어봤죠. 자, 기억 f2는 2까지 더한 거지. 그래서 a1 더하기 a2고, 자, g2도 2까지 더한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얘는 전개하고 싶죠. 왜냐면 여기 양수라고 했고 전개하게 되면 역수 관계가 생기니까 산술 기하 쓸 수 있죠. 그래서 전개하게 되면 2 더하기 a1분의 a2 더하기 a2분의 a1.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산술 기하에 의해서 몇 이상이야? 2 이상이지. 따라서 이 전체는 몇 이상? 4 이상이지. 그런데 8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니은 fn 더하기 gn이 2n 이상이라고 물어봤어. 자, fn은 a1부터 an까지 더한 거고, 자, gn은요 a1분의 1부터 an분의 1까지 더한 거야. 이렇게. 자, 얘는 얘랑 얘를 산술 기하로 최소값 구하면 몇 나와? 2 나오지. 근데 a2랑 a2분의 1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2를 몇 번 더한 거다? n번 더한 거에 합이 뭐가 되겠어? 최소값 되겠지. 그럼 얘가 몇 나와요? 2에 나오지. 아, 그래서 얘는 항상 2n보다 같거나 크겠지. 산술기하를 n번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fn과 gn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니은에서 fn 더하기 gn이 뭐라고요? 2n 이상이라고 했지. 둘 다 n보다 작다라고 해봐. 이렇게. 그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따라서 각각은 적어도 하나가 어떻게 돼? n보다는 같거나 커야겠지. 자, 12번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하겠대요. 자,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얘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나오고 교집합은 1과 4를 원수로 갖는데요. 그때 얘의 최대값 물어봤지. 이제 보니까 곱하기에 뭘 물어봤다? 최대값 물어봤지. 그리고 각각이 뭐야? 양수죠. 자,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산술기하 떠오르지. 근데 우리 이 문제에서는 이 산술기하 쓸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쌤이 이따 문제 풀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 A 합집합 B의 전체 원수의 합이 있죠. 얘 어떻게 구하지? 우리 앞에서 배웠죠. SA에다가 SB를 더하고 교집합을 빼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럼 얘는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니까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몇 나와? 55 나오지. 자, 그리고 SA 더하기 SB에다가 자, 교집합
원소 다 더하면 몇 나와? 5 나오지. 5를 뺀 거. 이해가 되겠죠? 아, 따라서 얘가 몇 나와? 60 나오지. 그죠? 아, 따라서 합이 일정해. 그러면 얘를 그대로 내가 산술기하 쓰게 되면 2 루트 SA 곱하기 SPG. 그럼 얘가 몇 나온다고? 60 나온다고 했지. 그럼 얘가 60이니까 약분하면 몇 나와? 30이죠. 그 제곱하면 몇 나와? 900 나오지. 아, 이 SA와 SB의 곱이 가장 클 때가 몇 나온다? 900 나오죠. 그러니까 정답이 900이 되는데 이렇게만 풀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 집합의 합에 대해서 내가 산술기에 쓸 때는 둥호 성립 조건을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둥호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SA랑 SP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가운데가 몇이야? 1, 4지. 그리고 각각이 같고요. 그 합이 60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이 몇 나와야 돼? 30씩 나와야겠지. 그러면 이 부분의 합 몇 나와야 돼? 25가 나와야 되고 이 부분의 합도 몇 나와야 돼? 25가 나와야겠지. 그 실제로 가능한지를 다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25 나오려면 뭐 10이랑 9랑 6을 더하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25.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 한번 더 해볼게요. 25 나오지. 가능하지. 그래야만 답이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둥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산술기가 쓰면 안 돼. 자, 13번은 이와 같은 도형이 있을 때 이 합의 최소값이 P분의 Q일 때 P 더하기 Q를 물어봤죠. 우선은 이 기호를 좀 간단하게 표현해 봅시다. 이 AB의 길이는 나와 있죠. 자, 얘는 2고요. 자, AC의 길이 나와 있죠. 몇이야? 3이지. 자, PM의 길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잘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로 X. 자, PN의 길이도 안 나와 있으니까 얘를 Y라고 할게. 그럼 얘가 Y가 되겠지. 결국에는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에 뭘 물어봤다?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괜찮죠? 자, 그리고 이 도형을 보니까 어떤 한 점에서 수선을 그었고 또 수선을 그었지. 우리가 수선을 여러 개 그으면 넓이로 이용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점에서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 볼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PC의 넓이에다가 삼각형 APB 이 넓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30도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자, 얘는 삼각형 APC 이 위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3y지.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삼각형 넓이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2x지. 따라서 여기 2분의 1 다 약분시키고 정리하게 되면 얘 몇 나와요?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3 나오지. 자, 얘가 3y 더하기 2x 이렇게 나오죠. 나는 이 식을 가지고 얘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근데 우리가 최소값 구하려면 뭐가 일정해야 돼요? 곱이 일정해야 되겠지. 근데 곱이 일정해요? x, y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해줘야 돼? 식을 적절하게 변형해야 돼. 어떻게 변형할까요? 그때 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 있잖아. 여기에다가 뭘 곱해? 2x 더하기 3y를 곱해. 근데 2x 더하기 3y가 몇이야? 3이죠? 그럼 앞에다가 뭘 곱해야 돼? 3분의 1을 곱해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3분의 1 한 다음에 얘 전개하잖아요. 13 더하기 y분의 6x 더하기 얘랑이 곱하면 x분의 6y 이거지. 따라서 얘의 뭘 구할 수 있다? 최소값 구할 수 있죠. 이거 최소값 몇 나와? 산술 기하에 의해서 2루트 36이지.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몇 나온다? 12다. 그럼 12에다가 13 더하면 25지. 그래서 정답 몇 나온다? 3분의 25. 얘가 정답이 되고 그 두 개 더하라고 했지. 따라서 몇 나온다? 20, 이게 8 나온다. 이렇게 있어요. 알겠지? 이 삼각형 EFG의 넓이는 이 큰 사다리꼴 있지? 이 큰 사다리꼴에서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빼면 되겠지? 큰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돼? 2분의 1 한 다음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x 더하기 y죠. 그 높이가 또 x 더하기 y지. 그럼 이렇게 제곱되겠네요. 여기에서 뭘 뺀다? 이쪽 삼각형 넓이 2분의 1 y제곱.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x제곱. 이게 나오지. 정리하시면 xy 이게 나오죠. 나는 이 xy에 뭘 구해야 돼? 최대값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xy에 대한 뭘 찾아야 돼? 이 관계식을 찾아봐야 돼. 내가 쓰지 않은 조건이 뭐가 있죠? 여기서 4루트 2, 이 조건 안 썼지? 얘를 어차피 이용하셔야 돼요. 괜히 나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각 삼각형 만들어 보자. 자, 그러면 요 길이가 x 더하기 y고 요 길이 어떻게 돼? x 빼기 y지.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4루트 2의 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에다가 x 빼기 y의 제곱을 더한 거지. 자, 그래서 32는 2x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이 되어서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몇 나와요? 16 나오지. 나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 xy의 최대값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해서 뭘 구하자?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얘의 최대값을 구하겠다는 생각하실 수 있겠죠. 됐어요? 따라서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2루트 x제곱 y제곱이지. 근데 얘가 몇 나온다? 16이라고 했잖아. 16에다가 이 약분하시면 8 나오지. 자, 얘는 잘 들어. 이 루트 한 다음에 x제곱 y제곱이죠. 그러면 절대값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이 안에가 뭐가 돼? x, y가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죠. 양수면 절대값 아니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몇 나온다? x, y의 최대값은 이렇게 8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15번은요. 실수 x, y, z가 합이 1이고 제곱의 합이 3이래. 이때 x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이 값을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실수, 그 다음에 1차식, 2차식,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얘가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문자 하나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물어봤지. 그럼 어떻게 푸냐면 얘를 왕따 시키세요. 자, 실제로는 절대 왕따 시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얘의 최대 최소 구하려면 이 문자를 왕따 시켜.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인데
얘만 왕따를 시킬 거니까 어떻게 한다? 얘를 넘기세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 y 더하기 z가 몇 나와요? 1 빼기 x지. 자, 마찬가지로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자 3인데 여기 x제곱을 왕따를 시키세요. 자, 그러면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몇 나와요? 이 3-x제곱이지.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써보자. 자, 여기 2차식 이제 들어갈게요. y제곱 더하기 z제곱. 자, 여기 1차식 여기 들어가죠. 자, 그럼 여기 뭐가 나오겠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지. 됐어? 그 다음에 다시 자리 체인지 하시면 돼요.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뭐가 돼? 3 빼기 x제곱이죠. 그럼 이 자리 대신에 3-x제곱 넣어놓고 요 자리 대신에 뭘 집어넣어? 1 빼기 x를 다시 집어넣어. 이렇게. 자, 그러면 2하고 3-x제곱 그 다음 1-x의 제곱 이렇게 2차 부등식이 나오죠. 따라서 이 2차 부등식을 풀게 되면 x의 최대값이랑 최소값 구할 수 있어요. 한번 정리해보자. 요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으니까 이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이상 3분의 5 이하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최소값 몇 나온다?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3분의 5가 된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16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처럼 도형이 있어요. 자, 이 점이 A, B고요. 이쪽 넓이가 S1, 이쪽 넓이가 S2래. 여기는 직사각형이에요. 자, 이때 이 식의 최소값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문제 풀기 전에 이거 하나 우리 생각해보자. 만약에 A가 양수고 자 B가 양수라 해보자. 만약에 너네한테 A 더하기 B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원래 이 문제는 이렇게 전개해서 풀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풀었어. 이거 산술기하 쓰게 되면 최소값이 2루트 AB죠. 자, 얘도 산술기하 쓰게 되면 최소값이 어떻게 돼? 2루트 AB분의 1이지. 그래서 얘의 최소값이랑 얘의 최소값을 곱하면 몇 나와요? 4 나오지. 그래서 최소값이 4다. 이렇게 풀었다 쳐봐. 얘는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A 더하기 B A분의 1 더하기 B분의 2 자, 얘의 최소값을 물어봤다 쳐봐. 그래서 똑같이 얘의 최소값은 2루트 AB고 얘의 최소값은 2루트 AB분의 2니까 아,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최소값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소값이 4루트 2가 되지 않을까요? 자, 위에 거는 참이고요. 이 밑에 거는 거짓이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최소값을 가지려면 등호 성립 조건을 봐야 되거든. 자, 얘의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랑 서로 같을 때지. 자, 그리고 얘의 등호 성립 조건 어떻게 돼? A분의 1과 B분의 1 같은 거지. 자,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은 같아 안 같아? 서로 같은 조건이지. 같은 조건이라서 얘는 가능해. 근데 얘 봐보세요. 얘가 등호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A랑 B가 서로 같아야겠지. 자, 얘가 등호 성립하려면 A분의 1과 B분의 2가 같아야겠지. 이 등호 성립 조건이랑 이 등호 성립 조건이 같아 안 같아? 얘는 다르지. 같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다를 때는 각각을 산술기하해서 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걸 잘 이해하면 이 문제 풀었을 때 혹시나 이렇게 푼 학생이 있을 수 있거든.
요거 산수기하 쓰고 요거 산수기하 써서 문제 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얘랑 얘를 산수기하 쓰려면 등호 성립 조건이 얘랑 같은 거지. S1분의 1 4S1이죠. 그러면은 S1이 몇 나와야 돼? 이거 양수예요. 2분의 1 나와야겠지. 마찬가지로 얘랑 얘 등호 성립하려면 S2가 몇 나와야 돼? 2분의 1 나와야겠지. 얘가 2분의 1이면서 얘가 2분의 1일 수 있을까요? 그걸 따져봐야 돼. 만약에 내가 각각을 산수기하 쓸 거면. 그리고 얘가 2분의 1일 때 얘가 2분의 1 나오잖아? 그럼 가능해. 한번 볼까요? S1이 2분의 1 나오려면 요 길이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겠지. 얘도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그래야 넓이가 몇 나와? 2분의 1 나오잖아. 그때 이 넓이 2분의 1인가요? 아니잖아. y절편이 1이기 때문에 이 전체 길이 어떻게 돼? 1이잖아요. 요 길이가 1 나와버리면 요 길이 몇 나와? 0 나와버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 없다?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각각을 산수기하 쓰시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중간에 영상이 잘려서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S1이랑 S2를 내가 A랑 B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건데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여기 45도죠. 따라서 이 길이가 A면 자, 얘도 A가 되고 이 길이가 B면 자, 이 길이도 B가 되면서 이 넓이를 내가 A랑 B로 표현할 수 있는데 S1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A제곱이니까 A제곱분의 2가 되고 S2는 B의 제곱분의 2가 되고요. 자, 4S1은 2A의 제곱 4S2는 2B의 제곱 더하기 8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모두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 2로 묶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 4를 2 더하기 2로 본다면 A제곱분의 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는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이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B의 제곱분의 1, B의 제곱이랑 2는 B 더하기 B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나는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코시-슈바르츠를 의심해서 이 부분 2라는 숫자를 나는 자,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바꾸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과 A 더하기 A분의 곱하기 되면 A 더하기 A분의 1 자, 1과 B 더하기 B분의 1 곱하기 되면 B 더하기 B분의 1 자, 이 값의 제곱 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이 1분의 A 더하기 A분의 1은 1분의 B 더하기 B분의 1이니까 A 더하기 A분의 1과 B 더하기 B분의 1 얘가 같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요 A랑 B는 이 직선 위에 한 점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자, 1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 A랑 B는 2분의 1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A에 2분의 1 집어넣고 B에다가 2분의 1 집어넣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값이 5가 나오면서 최소값은 25 얘가 정답이 돼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상태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산술기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얘랑의 산술기하 쓸 때 등호 성립 조건이 A제곱분의 1과 A제곱 같은 거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 A가 1 나와요. 마찬가지로 얘랑 얘의 등호 성립 조건은 B는 1 이렇게 나오는데 자, 두 개를 더해서 몇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되는데 이런 조건에서는 얘를 만족하지가 않죠. 만약에 이 A랑 B가 서로 연관이 없다 하면 각각의 산수기하 써서 답을 내도 괜찮은데 이 A랑 B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해서 이 A와 B
두 개가 모두 들어가 있는 등호 성립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많이 어려워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면 뭐 산술기하를 각각 써도 상관이 없지만 영향을 주고받을 때는 각각 산술기하 쓸 때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